전직 미군 장교였던 한 남자가 부대찌개 한 그릇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음식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총성과 불신 속에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세상에 마음을 연 순간이었죠. 전쟁보다 뜨거운 한 입, 그리고 한 나라가 선사한 따뜻한 배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감동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바꿔놓을 한 편의 영화 같은 실화를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리처드슨이고 58배 퇴역 군인입니다. 30년 동안 미 육군으로 세계 각지를 떠돌며 전쟁터를 살아냈고 겉으론 멀쩡했지만 속은 늘 피로와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전역 후에도 그 버릇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게 17살 딸 사라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아빠, 나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고 싶어요. 아빠도 같이 가면 좋겠어요. 한국에선 아빠도 아마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정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요. 전역 후의 삶은 생각보다 더 버거웠습니다. 아무도 쏘지 않는데도 마음속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평범한 하루조차 긴장의 연속이었죠. 그날도 이른 아침 예전처럼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책상에 무언가를 조심스레 올려놓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죠. 그것은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안내서였습니다. 사실 처음 이 이야기를 꺼냈던 건 며칠 전 사라였어요.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침묵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아무 말 없이 안내서를 책상 위에 두더니 제 옆에 와 앉은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죠. 아빠, 이제 믿고 저랑 같이 가요. 저는 말없이 그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낯선 글자와 익숙지 않은 풍경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낯설음이 불편하기보단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떠나는 이유가 아닌 머물러 볼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죠. 말하자면 그 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문을 열던 순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마침내 사라의 믿음을 따라 이 낯선 여정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은 제가 알던 어느 나라와도 달랐어요. 전장의 냄새 대신 익숙한 커피향이 거리마다 퍼져 있었고 하늘 높이 솟은 빌딩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지만 그 속엔 이상하리만치 질서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도시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마치 이 도시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었어요. 사라는 마치 고향에 돌아온 사람처럼 익숙하게 길을 안내했고 저는 뒤따르며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위협은커녕 그 어떤 긴장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줄을 서는 사람들, 건널목에서 멈추는 차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상점의 불빛과 그 속에서 혼자 우산을 들고 홀로 걷는 여학생,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도시에는 왜 이렇게 당연한 것들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 그날 밤 숙소 창밖으로 내려다본 서울의 불빛은 총성도 없고 숨죽일 필요도 없는 평화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 이곳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시간이 흐르며 사라는 이곳 생활에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해 갔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어울리고 혼자서도 교통을 이용하며 자신감 있게 움직였죠. 어느 날 사라와 함께 지하철을 타러 가던 길이었어요. 승강장에 도착하자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각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노약자석 근처엔 사람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선 다들 줄 서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타요. 아무도 새치기 안 해요. 미국 지하철에선 종종 사람들이 밀고 먼저 타려고 하잖아요. 여긴 전혀 안 그래요. 다들 조용히 자기 순서를 지켜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질서가 지켜지는 나라라는 게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몰랐죠. 다음 날 시장 근처 골목길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길 건너편에서 허리를 구부린 노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성이고 있었고
사라가 먼저 알아채고 제 팔을 잡았어요. 아빠, 저 할아버지 괜찮으신 걸까요? 제가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살피는 사이 어느새 순찰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왔고 경찰관이 내리더니 노인을 부드럽게 부축하는 겁니다. 아버님,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따님이 찾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와 같이 가실래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곳은 누군가 길을 잃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는 사회라는 걸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골목마다 촘촘히 설치된 CCTV와 가로등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위험을 사전에 막을 줄 아는구나. 그 외에도 정류장마다 정확히 표시된 버스 도착 정보, 편리한 교통카드 시스템, 어디서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 누군가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이 사회의 신뢰감은 총보다 강한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의 경계심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전쟁터에서 익힌 습관은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낯선 도시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를 조금 믿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조금만 먹었던 탓에 속이 출출했죠. 늦은 시간이었지만 24시간 문을 여는 식당이 근처에 있다는 말에 함께 나섰습니다. 간판은 오래돼 보였지만 안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가게 문을 여는 순간 고소한 냄새가 저를 감쌌죠. 사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부대찌개 진짜 맛있대요. 원래 미군들이랑도 연관 있는 음식이래요. 처음엔 코웃음부터 나왔습니다. 전투 식량에 햄 몇 조각 넣은 걸 부대찌개라니. 테이블에 앉아 사라가 직접 주문한 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시선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거기엔 햄, 소시지, 두부, 김치, 그리고 라면 사리까지 어우러져 있었죠. 숟가락을 들어 첫 국물을 떠먹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짭조름하면서도 얼큰한 국물 맛이 입 안가득 퍼지더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묘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군 시절 야전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뜯던 캔 통조림의 맛과 닮았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땐 생존을 위한 식사였지만 이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따뜻한 배려였죠. 문득 사막 한복판에서 건조한 바람을 맞으며 혼자 식판을 들고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누구도 밥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령과 임무만 있었죠. 그런데 이 찌개는 다르더군요. 땀과 눈물, 고추장과 김치, 스팸과 마늘이 어우러져 하나의 인생 이야기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라는 조용히 제 눈치를 살피다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한국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만든 거래요. 미군이 준 재료로 자기네 입맛에 맞춰서 서로 나눠 먹으려고. 그 순간 젓가락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말이 안 나왔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방식으로 위로받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부대찌개 한 그릇 앞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존중을 느꼈습니다. 전쟁이 남긴 것은 무기와 상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를 껴안고 자기 것으로 재창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나라였죠. 음식 하나가 사람을 바꾼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뒤 어느 저녁 사라는 도서관에서 스터디 모임이 있다고 했어요. 워낙 착실한 아이라 걱정은 덜했지만 밤이 깊어가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더군요. 처음엔 배터리가 나갔겠거니 했죠. 그런데 자정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꺼져 있고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닿질 않았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브롱크스에서 겪었던 납치 사건이 떠올랐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 근처 파출소로 달려갔어요. 사정을 설명하자 한국 경찰은 침착하게 대응했고 위치 추적 시스템과 주변 CCTV를 통해 사라의 동선을 파악해 나갔어요. 생각보다 일이 빠르게 풀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라가 친구 집에서 늦게까지 이야기 나누다 잠시 잤다는 거였어요.
휴대폰은 꺼진 게 아니라 방해금지 모드였던 거고요. 문을 열고 나온 사라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무너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안아줬고 사라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아빠, 괜찮아요. 여긴 정말 안전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경찰이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고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였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나라를 믿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사람을 지키는 나라. 한국은 정말 대단한 곳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상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죠. 제 눈에 비친 이 도시는 질서와 배려로 움직였고 사람들은 조용한 확신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음 어딘가엔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 남아있더군요. 혹시 이 모든 게 운 좋게 마주친 착한 장면들 뿐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죠. 30년 동안 전쟁터에서 버틴 삶이란 게 원래 그랬습니다. 어느 날 사라가 방과 후 활동을 마치고 혼자 지하철을 타고 오겠다고 했을 때도 겉으론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계속 불안했어요. 전화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재고 창문 밖만 멍하니 바라봤죠. 그런데 사라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그냥 오는 길인데 왜 그렇게 놀라세요? 저는 멍해진 채 대답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어느 순간 그 웃음보다도 딸아이의 당당한 태도가 더 크게 와닿더군요. 가슴 한쪽이 묘하게 아려왔죠. 내가 이렇게까지 굳은 사람인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이 낯선 도시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제 자신이 두려웠던 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안의 벽이 사실은 세상이 아닌 저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두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믿어도 괜찮다는 낯선 안도감과 언제든 뒤통수를 맞을 수 있어라는 익숙한 경계심이 엇갈리며 머릿속을 시끄럽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갈등은 한 사건을 계기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어느 날 사라가 친구들과 독립기념관을 다녀온 날이었어요. 돌아오자마자 저를 향해 말했죠. 아빠, 한국이 진짜 멋진 나라예요. 전쟁터에서 완전히 부활했잖아요. 미국보다 강한 건 아니어도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발끈했죠. 미국이 없었으면 지금 한국이 어땠을 것 같니? 사라는 놀란 눈치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빠, 미국은 도와줬고 한국은 그 도움을 지켜냈어요. 저는 그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짧지만 팽팽했던 침묵. 저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그날 저녁은 어색한 공기 속에서 끝났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이 작은 나라가 정말 내 생각보다 더 강한 나라일지도 모르겠구나. 시간이 지나며 사라와의 대화는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딸이 성장해 간다는 건 어느 순간부터는 저보다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뜻이더군요. 하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나 요즘 한국어 수업이 재밌어요. 선생님도 좋고 수업 끝나면 친구들이랑 김밥 먹으러 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조금 당황했죠. 내 딸이 이 낯선 나라에서 웃고 배우고 꿈을 키운다고? 낯선 기쁨이면서도 어쩐지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어요. 며칠 뒤 사라가 집에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친구들과 스터디를 마치고 늦었다고 했지만 저는 또 마음이 불편했죠. 그런데 그날 밤 제게 다가와 말하더군요. 아빠, 이제는 제가 아빠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여기선 괜찮아요. 진짜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피했습니다. 그저 딸이 무사히 자라주길 바랐는데 어느새 그 아이가 절 안심시키고 있었던 거죠. 벽처럼 쌓아온 보호자라는 제 무게가 그 순간 조용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저는 새로운 안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제 딸을 키워주고 있었고 그건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곳 사람들의 태도,
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사라지는 불안감까지 그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세계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처음엔 낯설어서 경계했지만 이제는 그 낯설음이 제겐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주말 사라가 동네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하겠다고 했어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업인데 이제는 자신이 배운 걸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라가 이 사회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행사 당일 저는 멀찍이 떨어져 조용히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사라는 몇몇 중학생들 앞에서 또박또박 설명하고 아이들의 질문에 웃으며 답했어요. 그 모습은 더 이상 제 보호가 필요한 어린 딸이 아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라가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에서는 남 돕는 걸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전쟁터에선 늘 적과 아군이 나뉘었고 누구도 타인을 쉽게 믿지 않았죠. 그런데 이곳에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값이 신뢰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사라가 잠든 뒤 저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하나의 결심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어요. 이제는 저도 이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몸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던 중 아주 사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옥이 늘어선 골목길, 담벼락 너머로 국화향이 스며나오던 조용한 길목에서 한 중년 남성과 어깨가 부딪혔는데 제가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죠. 그런데 그 남성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놀라운 건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오던 청년까지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 가더군요. 미국 같았으면 서로 눈치만 보거나 불쾌한 시선을 주고받았을지도 몰라요. 그 짧은 순간 가슴 어딘가가 찡하게 울렸습니다. 전쟁터에선 늘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됐고 도시에서는 누구도 먼저 사과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곳에선 사소한 마찰이 오히려 사람 간의 배려를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사라가 묻더군요. 아빠,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말했죠. 별일은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 내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스르르 녹아내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를 좋아해야 할 이유를 찾기보단 그저 자연스럽게 좋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린 건 불신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평생 쥐고 살아왔던 나 혼자 견뎌야 한다는 굳은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의 얼음이 녹아가던 어느 날, 사라가 한국 학교에서 주최하는 전통문화 체험 행사에 저를 초대했어요. 행사장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고 사물놀이와 판소리가 울려 퍼졌죠. 전통차 시음 코너에 도착했을 때 사라가 말했어요. 아빠, 여기 앉아서 잠깐 쉬어요. 이 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준대요. 저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었고 첫 모금에 눈이 살짝 감겼어요. 은은하게 퍼지는 향과 따뜻함 속에서 전쟁터의 잔상은 어느새 아득해졌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곳이 나를 바꿨구나. 그날 오후 행사장 입구에서 누군가 저를 향해 말했어요. 혹시 사라 아버님이신가요? 아이가 정말 밝고 잘 자라줬어요. 감사해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전쟁에서 받은 훈장보다 그 말이 더 값지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사라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예전 같았으면 이 행사 안 오셨겠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근데 지금은 오길 정말 잘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마음의 병을 고쳐주고 있다는 걸 비로소 인정하게 됐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고 탑승 게이트를 지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엔 오히려 그 빛이 더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따뜻한 바람이 스며든 계절 같았죠.
저는 더 이상 총성과 경계 속에서만 살아가던 미군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아버지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제야 비로소 평화를 이해하게 된 남자였습니다. 에바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보, 여긴 이상한 나라야. 내 딸이 나보다 먼저 자라는 곳이야. 그녀는 웃으며 답장을 보내왔어요. 그럼 다음엔 나도 같이 가야겠네. 저는 그 말을 읽고 조용히 웃었죠. 그리고 사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꼭 다시 오자. 그 부대찌개의 맛도,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도, 그리고 너와 함께한 이 시간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낯선 나라에 발을 디뎠던 한 아버지의 여정은 결국 마음의 고향을 찾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가슴 뜨거운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